안녕하세요. 한국행정연구원 박준입니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인맥을 통해 공직자에게 청탁을 하거나 촌지나 떡값, 스폰서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제공이 공공부문에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학벌이 좋고 재산이 많아 고위공직자에게 접근하기가 더 쉬운 가진 자들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는 불공정한 사회인 것이지요. 2016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한국 국민들의 79.9%가 한국의 중앙정부가 청렴하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해악이 큽니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64%가 한국에서 법 집행이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중앙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불과 24.6%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의 공공부문이 청렴하지 않다는 국제사회의 인식도 강한 편입니다. 2016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조사에 따르면 한국 공공부문의 청렴지수는 10점 만점에 5.3점으로 전체 조사 대상 176개국 중 52위에 머물렀습니다. 청탁금지법은 한국 사회에 오랫동안 만연해 있던 부정부패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2015년 3월에 제정되었고 1년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인허가, 공공입찰 등 그간 청탁이 빈발했던 14개 분야에서 부정청탁이 금지되었고,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단,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3만 원 이내의 식사, 5만 원 이내의 선물, 10만 원 이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됩니다. 또 과거에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뇌물죄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었지만, 이제는 공직자가 1회 100만 원 이상,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 유무와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바로 부정부패 근절입니다. 공직사회에서의 반부패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 결과 공무원의 81%가 인맥을 통한 청탁이 감소했고 90%는 직무와 관련된 접대나 선물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공무원의 86%는 공직자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교육계 부정부패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촌지도 거의 근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조사에 의하면 학부모의 83%, 교직원의 85%가 금품 수수가 사라졌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촌지 관행이 사라지면서 학부모님들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높습니다.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 환경이나 문화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기업 문화를 개선하고 경영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법 시행 이후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감소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상장 외감 기업의 접대비 추이를 분석해보니 법 시행 이후 판매 관리비 대비 접대비 비율이 0.3에서 0.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접대비 비율 감소폭은 공공부문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체일수록 더 큽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기업인의 74%가 법 시행 이후 기업을 경영하기 좋아졌다고 응답했는데요. 공무원 공정성 향상, 접대비용 절감 등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청탁과 접대에 관대했던 우리 사회의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의 78%, 공무원의 82%가 관행화된 청탁이나 접대를 법 시행 이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건전한 소비 문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가의 접대와 선물이 줄어들면서 메뉴의 가격 거품이 빠지고 중저가, 실속형 선물 세트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또 공무원의 73%가
직무 관련자와의 식사에서 각자 내기가 일상화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까지 관련 업계의 경제적 피해를 비롯해 업무 수행과 사회생활에서의 불편, 법 해석상의 혼란 등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많은 국민들이 청탁금지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89%, 공무원의 95%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있고, 청탁금지법이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일반 국민의 87%, 공무원의 93%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농축수산물 관련 업종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청탁금지법의 경제적 영향이 법의 성과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법 취지대로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 관행을 얼마나 바꾸고 공직사회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얼마나 제고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만 입법 당시 예상한 수준보다 과도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식사, 선물 등의 상한의 규정 때문에 관련 업종에서 소비 위축에 따른 피해를 호소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여러 산업별로 법 시행 후 1년간의 경제지표 추이를 분석해보니 한우, 화해, 음식, 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법 시행으로 인해 한우, 화훼, 음식, 숙박업에 발생한 생산 감소액은 4,367억 원이고, 이로 인해 산업 전반에 미친 직접, 간접적인 피해는 생산 감소 9,020억 원, 고용 감소 4,2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9,020억 원은 한국의 총 산업 생산의 0.02% 수준입니다.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큰 피해라고 보기 어렵지만 그 피해가 일부 업종에 집중된 것이기 때문에 피해 업종에 대한 구제 조치는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소위 350 가액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음식물 상한액은 3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선물 상한액은 현행 5만 원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되 화환, 조화만 할 경우 1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가액 범위를 일부 조정한다고 해서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후퇴한 것은 아니며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음식물이나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정을 계기로 가액 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청탁금지법 본래의 취지에 맞춰 반부패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이해충돌 방지 신설 등 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가 청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 행위에 대해 해석 기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편법 사례를 공유해 음성적인 금품 수수를 적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이 도입되었을 때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 있었지만 한국 사회는 법 시행 후 지금까지 새로운 법 제도에 잘 적응해 왔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1990년대 도입된 쓰레기 종량제와 공직선거법입니다. 이 제도들이 시행될 때에도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 등 부작용을 우려했지만 잘 정착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이로 인해 불편을 느끼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나오고 사회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청탁금지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가 이러한 사회 갈등에 잘 대처하면 청탁금지법도 한국 사회의 청렴도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법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